자, 독립성 검정은 비슷한 개념인데 얘는 변수 간의 관련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봤던 것처럼 사전에 그룹을 미리 쪼개서 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흡연을 많이 하면 폐암에 많이 걸릴까요? 라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흡연을 하기 위해서 실험군, 비실험군 나눠가지고 담배 피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결국은 폐암에 걸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지고 폐암에 걸린 사람의 흡연율, 얼마나 많이 흡연을 많이 하느냐,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거꾸로 유추해내는 겁니다. 그럴 때 흡연과 폐암 간의 관계를 본다. 그래서 여기를 독립성 검정, 관계 검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이의 관계에서. 근데 비슷합니다. 얘도 차이 검정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설은 뭐냐면 흡연 유무와 폐암 유무는 서로 독립적이다. 이 독립적이라는 말이 참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독립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두 사이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면 범주가 여러 개가 나와 있죠. 여기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 각각을 가지고 여기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가 흡연을 한 사람, 흡연 안 한 사람, 중간 흡연한 사람, 흡연을 끊었다가 다시 핀 사람, 단기 흡연군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왔죠. 지난번에. 그거를 쭉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카이스퀘어 제곱 방법을 똑같이 써요.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말만 독립성이냐 종속성이냐 뭐 그러니까 동질성이냐 독립성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사전에 한 거냐 사전에 그룹을 쪼개서 그룹 간의 차이를 보는 거냐 나중에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유추해내고 하는 겁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즉 통계 분석 기법은 똑같은데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니까 그냥 똑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분석을 해볼게요. 요거가 분석 결과가 여러 개가 나오니까 이걸 보도록 할게요. 사후 설계, 교차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옛날에 했던 거 폐암, 뭐 흡연군, 비흡연군 여러 개 나와 있죠? 이제 요걸 가지고 보는 겁니다. 자, 분석, 기술 통계량, 교차 분석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됐죠? 여기서 폐암 유무가 행으로 가고요. 흡연 유무가 열로 갔죠? 맞죠? 폐암 유무가 행으로 가고 흡연 유무가 열로 갔어요. 자, 얘는 사후지요? 사후에 폐암이 걸린 사람을 사후에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흡연을 했는지를 거꾸로 유추해내는 거니까 행이 결과 변수가 뒤에 게 행으로 갑니다. 자, 통계량 똑같이 카이 제곱 검증 똑같아요. 아까 전에 했던 거랑. 자, 계속 카이 제곱 체크해주고 계속 셀 들어갈게요. 셀에서 여기서 행이 아니고 이번에는 전체죠. 자, 사후 분석은 행간을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비교해서 전체 간의 차이를 본다 그랬죠.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전체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잔차를 수정된 표준화, 요거 체크.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 퍼센테이지만 행이냐 전체냐가 달라지고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됐죠? 요거. 그래서 확인. 계속 누르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카이 제곱을 먼저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보면 흡연 그룹이 여러 개가 있죠. 총 3, 4, 5개의 흡연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 간에 어떤 그룹은 폐암에 걸린 사람이 많고 적고 이런 게 쭉 나와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일단 카이 제곱 검증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0.05보다 작으면 이 폐암 이 유무와 흡연 유무 간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모든 그룹이 전부 다 비슷합니다. 차이가 없으니까 더 연구 안 해도 되겠어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자, 0.05보다 작으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다는 건 뭐냐면 폐암 유무에 따라서 흡연 유무군이 어떤 그룹은 차이가 있겠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이게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카이 제곱 검증해 봤더니 0.05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이 중에 뭐가 영향력이 있는 게 있겠죠. 서로 차이가 있는 게. 자, 그러면 볼게요. 그때 아까 전에 그래서 본 게 수정된 잔차라는 겁니다. 수정된 잔차의 기준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통계학에서 T 검정 할 듯이 여기가 조금 아쉬운 게
퍼센테이지가 안 나오죠. 0.05냐 유의 확률로 안 나오고 얘는 t 값으로 그냥 표시가 돼요. 이 수정된 잔차가 우리 t 값이라고 보면 돼요. t 값. 발걸음 기준이 뭐라 그랬죠? 1.96보다 작으냐 크냐 이걸 본다 그랬죠? 그래서 1.96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됩니다. 1.96보다 크면 뭐예요? 차이가 있다. 1.96보다 작으면 별로 차이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96보다 큰 게 뭐가 있어요? 얘 있죠?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고. 그죠? 다 차이가 있네요. 죄송해요. 요거죠?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말은 뭐냐면 어떻게 돼요? 이쪽은 값이 작다는 거고요. 이쪽은 값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볼게요. 여기서 자, 이겁니다. 설명을 할게요. 비흡연군은 폐암 발생 유무에 차이가 있나요? 이거예요. 그랬더니 값이 22점이나 나왔죠? 1.96보다 많이 크죠? 따라서 비흡연군은 폐암 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느 게 더 높아요? 폐암이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위가 플러스죠? 밑에가 마이너스고. 그러면 위쪽이 더 높다는 개념이죠. 즉 뭐냐면 비흡연군은 폐암에 안 걸린 사람이 훨씬 더 높습니다. 폐암에 걸린 사람보다. 이 얘기고요. 근데 쭉 가볼게요. 가면은 갑자기 마이너스가 여기는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흡연을 하게 되면 폐암에 안 걸린 사람에 비해서 폐암에 걸리는 사람의 비율이 이쪽이 더 높습니다. 이 얘기예요. 얘는 이거고요.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 이걸 보면은 뭘 알 수 있어요? 비흡연군은 폐암에 걸릴 확률이 낮네요. 흡연할수록 어떻게 돼요?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네요. 그죠? 이겁니다. 이 수치를 보는 게 아니고요. 얘는 비율을 보는 거예요. 비율. 그래서 이 수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비율을 가지고 비율적으로 봤을 때 비율이 더 크냐 작으냐. 그거를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조정된 잔차라는 걸 이용해서 1.96보다 크면 두 그룹 간에는 차이가 납니다. 라는 거고요. 장기 금연군은 별 큰 차이는 없네요. 그죠? 폐암에 걸리거나 안 걸리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담배를 그동안에 폈다가 금연을 한 사람이면 결국은 이게 기존에 이제 담배를 폈던 게 영향이 있어서 그렇게 폐암에 안 걸리고 걸리는 거에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 피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어떻게 돼요? 높죠. 여기 연구 결과 나왔잖아요. 담배 피지 말라고요. 담배 피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흡연하는 사람, 지금 계속 흡연하고 있는 사람들이 21점이나 높아요. 엄청나게 높죠. 뭐가요? 폐암에 걸리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 다음에 재흡연금, 폈다 안 핀 사람은 어떻게 돼요? 21점보다는 좀 낮지만 그래도 7.6만큼 높죠. 우리가 기준은 2라 그랬잖아요. 2걸음인데 7걸음이나 넘어갔으니까 그래도 영향력이 있죠. 단기금연군. 얘는 두 개가 비슷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흡연하다가 잠깐 끊었다가 또 피는 사람들은 폐암에 걸릴 확률이 비슷합니다. 단기거나 재흡연하는 사람들은 비슷하게 폐암에 걸리겠네요. 그죠? 확률이. 근데 계속 흡연하고 있으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흡연을 했다가 끊은 사람들은 그래도 영향력이 좀 있네요. 그죠? 그렇지만은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네요. 폐암에. 그죠? 근데 담배 안 핀 사람은 확실히 폐암에 안 걸리네요. 그죠? 비율이 나오죠?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폐암에 걸리면 몇 배 정도 나오나요? 뭐 이런 게 아까 전에 몇 배인데 이거는 크다 작다를 나타내주는 거지 몇 배 이상 위험률이 높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비율로 아까 전에 표시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건 아까 전에 본 거고요. 5줍이라는 거예요. 요게 아까 전에 봤던 상대적 위험률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흡연하는 사람에 비해서 비흡연하는 사람의 비율이 몇 배나 높을 것 같는지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비흡연군에서 폐암에 안 걸린 사람하고 걸린 사람의 비율하고
흡연군에서의 폐암에 안 걸린 사람과 걸린 사람의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잽니다. 똑같이 이렇게 재서 나오면 몇 배가 걸리냐면 4.29배. 즉 여러분들 담배 피면 담배 안 피는 사람에 비해서 흡연에 걸릴 확률이 몇 배나 높아요? 4배 이상 높다는 거예요. 이거는 병원에서 연구한 자료입니다. 봤죠? 지난번에? 발표된 자료예요. 여러분들 담배 피는 사람은 폐암에 걸릴 확률이 4배 이상 높으니까 이제 열심히 끊으세요. 알았죠? 지금부터 끊어야 아까 전에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기 금연군으로 이제 옮겨오세요. 비흡연군은 아니니까 장기 흡연군으로 넘어와야 폐암에 걸릴 확률이 이제 줄어들죠. 보신 것처럼 아까 전에 비율을 봤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똑같이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